살면서 걱정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없을 겁니다. 걱정이라는 건 뭐 시대나 장소를 가리지 않는 우리 모두의 아주 보편적인 감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 오래된 문제에 대해 한 고대의 지혜가 던지는 놀랍도록 현대적인 해법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한 유품 정리인이 쓴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처음부터 마음이 좀 서늘해지죠. 멈춰버린 시계, 불이 안 들어오는 텔레비전, 이런 고장난 물건들이 가득한 집. 이게 과연 그냥 뭐랄까 좀 게으르거나 무심해서 생긴 문제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그냥 물건이 고장난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의지, 즉 믿음이 고장난 상태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시계가 멈춰도 그냥 내버려두고 전등이 나가도 어둠에 익숙해지는 것, 삶을 더 나은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 자체가 부서져 버린 상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걱정의 실체는 대체 뭘까요? 이 고장난 믿음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원문은 이 상태를 나누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 게 오늘 살펴볼 텍스트의 아주 짧은 부분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만큼 핵심이라는 뜻이겠죠. 이 염려라는 건 말 그대로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은 안 보고 막 사방으로 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빠지고 아무것도 맞히질 못하죠. 바로 이 혼돈 상태, 이게 걱정의 진짜 얼굴이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마음속 질서를 기차에 비유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기관차, 그러니까 맨 앞에서 기차를 끄는 건 바로 사실이에요. 팩트죠. 그 뒤에선 믿음이라는 석탄차가 막 연료를 공급해주고요. 그럼 맨 뒤에 있는 감정이라는 객차는 그냥 조용히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믿음, 감정, 이 순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맨 뒷칸에 얌전히 따라와야 할 이 감정, 특히 걱정이라는 녀석이 자꾸 맨 앞으로 기관실로 막 뛰어들어와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할 때 기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엉뚱한 데로 가다가 결국 탈선하고 마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텍스트는 그냥 진단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자, 기차가 탈선했으니 이제 이걸 다시 궤도에 올려야지 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두 부분으로 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 처방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는 안으로, 내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키우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밖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는 겁니다. 안에서 채우고 밖에서 확인하고.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내 안에서 씨앗을 키우는 건데요. 아까 그 기차 비유 기억나시죠? 믿음이 뭐였죠? 바로 석탄차였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연료는 들음에서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관차에 석탄을 팍팍 넣어줘야 기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는 말씀이 더 이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가장 불행한 상태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은 밖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자연을 보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들, 내일 뭐 먹을까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굶어 죽지 않죠. 들에 핀 꽃들, 무슨 옷 입을까 고민 안 해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키가 1cm라도 더 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은 우리의 걱정과는 상관없이 어떤 거대한 돌봄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을 본다는 게 그냥 와, 경치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텍스트를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때 쓰인 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쳐다보는 그런 단순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에 꽃에 대해서 말할 땐 단어가 바뀝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냥 보라가 아니라 생각하여 보라예요. 이 미묘한 차이,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새를 그냥 보는 건 눈앞의 장면, 즉 씬을 관찰하는 거라면요. 꽃을 생각하여 보는 건 그 장면 뒤에 숨어 있는 원리, 즉 로직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생각하여 보라는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랑 뿌리가 같다고 해요. 마치 수습생이 장인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그 원리를 터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배우라는 거죠. 한 신학자는 이 과정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시각에서 지각으로의 변화. 정말 멋진 말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보는 시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원리, 그 사랑을 깨닫는 지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진짜로 보는 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걱정에 대한 진짜 해독제는 과연 뭘까요? 이건 그냥 걱정하지 말자 하고 의지를 불태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는 훈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걱정의 해독제는 걱정 그만해야지. 이런 소극적인 다짐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안으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쌓고 밖으로는 자연을 생각하여 보면서 그 믿음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코앞에 불안해서 눈을 들어서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돌봄의 시스템으로 초점을 옮기는 훈련. 바로 이게 진짜 해독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텍스트가 던졌던 그 질문을 여러분께도 그대로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두려우신가요?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차 있나요?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 하늘의 새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길가에 핀 작은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속에 숨겨진 원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을 이기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 오래된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속삭여주고 있습니다.